이제부터 할 거는 좀 심화 부분이에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진행할 겁니다.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 개념 설명하면 뭐 문제 푸는 걸로 하고 또 문제 풀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개념 설명을 여기 콜앱에서 하고 이 설명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할 건데, 이 클래스, 자, 클래스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법의 기초라고 보면 되는데, 이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죠. 근데 객체, 주체, 뭐 실체 뭔지 말한 적 있습니다.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설명한 적 있으니까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OOP를 다시 한번 검색해보자면 예전에 봤던 게 있죠? 이건가요? 이거였나? 예, 맞네요. 이거 여기 보시면 뭐 OOP 특징 이런 게 있어요. 본 적 있죠?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보라고 키워드 드리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객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래밍 방식, 유기적으로 상호작용, 이게 중요한 이론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코드의 재사용성과 생산성, 향상 효과, 그리고 유지고수의 편의성. 근데 이런 말은 뭐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말이고요. OOP의 특징,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인가 그럴 거예요. 캡슐화, 추상화, 상속, 다용성.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거를 뭐 정독해서 뭐가 뭔지만 알아도 됩니다. 이것도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기술 면접에서 물어봅니다. 객체 지향 언어가 뭐고 특징에는 뭐가 있는지 따로 개념만 알고 있어도 되고요. 대답할 수 있을 정도면 될 거예요. 자세히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뭐 아니면 이제 게임 캐릭터 같이 가상 데이터는 뭐 객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해서 이 객체의 범위를 확대했죠. 실체를 남이 봤을 때 객체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다시 쓰면서 뭐 이제 객체 이제 실체를 남이 봤을 때 객체가 되는 거고, 자신이 어떤 실체를 볼 때는 객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가 뭐냐면 주체라는 개념이 있었죠. 내가 나 자신을 지칭할 때가 주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 자신도 실체고 내가 보는 나도 실체니까, 실체는 뭐 실제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체가 실체를 바라보는데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대상 자체가 나를 볼 때 주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객체는 내가 다른 실체, 이것도 실체죠. 다른 실체도 실체예요. 실체를 지칭할 때
때 객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는 이제 나 자신도 실체고요. 다른 실체도 실체죠. 객체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실체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게임 캐릭터로 했으니까 뭐 게임 캐릭터가 있는데 얘는 뭐 복서예요, 복서. 근데 이제 이게 현실 세계에 있다고 보기에는 좀 모호하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게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자동차. 자, 이거를 객체로 과연 볼 수 있겠는가? 차의 도면은 완성됐고요. 이거 좀 아니다. 이제 도면은 완성됐고, 이제 차의 연료는 뭐 상상이니까 마음대로 해서 저 우라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력은 뭐 1마일 나오고, 뭐 무게는 2.5톤, 그리고 색상은 검정. 뭐 이거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실제 하는 건 아니지만 특징은 뽑아낼 수 있어요. 왜냐면 상상한 거니까 객체화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추상화가 되는 거죠. 추상화. 속성과 기능을 추출해서 정의하는 것. 이 차의 속성과 기능은 뭐가 있는지 뭐 추상화는 좀 더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의 속성에는 제가 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제 이거 외의 이런 자동차의 속성은 필요가 없어요. 전체 특징 중에서 좀 불필요한 건 배제하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거, 그게 추상화예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거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남긴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객체화를 하고 싶다. 예로 들자면 이번에는 뭐 전사, 마법사, 공수, 자동차, 비행기, 그리고 사람, 뭐 고양이. 네.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중에는 이제 자동차, 비행기, 뭐 사람, 고양이 등 얘네들은 이제 오브젝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자, 이것들로 뭔가를 표현하려면 머릿속에서만 가지고 있는 거랑 이제 이걸 코드로 옮기는 거랑 다른 작업이죠. 이제 그래서 뭐 전사로 예를 들어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좀 현실에도 있고요. 뭐 가상의 공간에도 있고 좀 피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 웹페이지만 보더라도 좀 객체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좀 프론트엔드 쪽을 좀 깊게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될 텐데, 뭐 이런 버튼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눌러보면 버튼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이것도 있고 뭐 더 있는데, 아니면 이제 설정 같은 거 열면은 있는 이런 체크박스, 이런 건 다 객체로 처리됩니다. 좀 프론트엔드를 깊게 공부하시다 보면 또한 아니면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 섞어서 써야 하고 뭐 태그도 써야 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에요. 클래스도 문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객체로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만약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그 언어는 뭐 C가 있네요. 물론 이제 C에도 이 클래스 비스무리한 개념은 있어요. 구조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 구조체가 발전해서 나온 게 OOP예요. 만약에 이 C를 공부한다면 이 구조체 부분에서 클래스랑 좀 비슷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뭐 아니면 객체. 그래서 이제 C 언어에 OOP를 섞으면 C++이 돼요. C++ 뭔지 아시죠? 아니면은 뭐 C샵이 되는데 왜 이게 C샵이냐? 이 샵을 분해를 해서 보시면 세로로 나열했을 때 플러스가 4개가 되죠. 이거 플러스 기호 4개를 세로로 쌓으면 시각적으로 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여담인데 해커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은어의 일종이에요. 이제 각설하고 OOP의 개념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할 때 코드에 넣고 싶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좀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문법이 바로 클래스예요. 클래스로 뽑아내는 과정을 해볼 건데, 클래스에는 크게 속성,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속성의 경우는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그리고 기능은 메서드라고 합니다. 메서드. 기능을 또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능력. 만약에 여기서 자바를 하신 분이 있다면 메서드는 들어봤을 거예요. 클래스는 능력과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에 이제 전사로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이 전사가 가진 속성이 있을 거고 전사가 가진 능력이 있을 거니까 뭐 캐릭터를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캐릭터 창이고, 그러면 이제 뭐 캐릭터의 뭐 체력 HP라고 하고요, 마력 뭐 MP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공격력이 있을 건데 뭐 이런 게 속성이 될 거고요. 아니면 뭐 캐릭터가 어떤 스킬을 쓸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기능이니까 메서드에 해당합니다. 공격과 방어는 메서드로 갈 거고, 좀 쓰기 쉽게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얘는 속성, 여기는 공격하다, 공격하다, 뭐 방어하다. 얘는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메소드 똑같아요. 이제 이외에 이제 전사를 이루는 특징이나 속성, 이거는 어트리뷰트가 될 거예요. 어트리뷰트 나누자면 이제 각각 속성이랑 능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전사 클래스도 폴더예요. 객체 처음에 설명할 때 객체는 폴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냥 만든 폴더가 아니라 연관 있는 것끼리 묶어놓은 폴더예요. 중요한 부분은 이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들끼리 묶었다는 거죠. 관련 없는 것들 묶어봐야 필요 없으니까. 항구 설명 기억나시죠? 목적지가 다른 사과상자 이 한 컨테이너에 담아봐야 의미 없으니까 뭐 목적지가 같은 경우에만 담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폴더가 있네.
자, 이렇게 새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데스크탑으로 가보자면 사용자 이미 데스크탑 안에 있을 거니까 잠시만요. 위치를 좀 찾겠습니다. 여기 있다. 이제 이름을 전사라고 만든 다음에 네, 이 새로 만든 폴더 이름을 전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안에 뭐 새로 만드는데 텍스트 문서로 체력 크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공격력이 있어요. 공격력 이런 거는 저장하려고 만드는 게 맞죠? 대신에 뭐 공격하다 자, 공격하다 이거는 조금 이질감이 있죠? 공격하다에 뭐 저장을 하려고 만드는 거는 어색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txt 파일이 아니라 실행 파일인 exe라고 써줘야 되죠. 이렇게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속성과 메서드 차이점 명확하게 구별될 때는 문법으로 잘 표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txt 파일이 어트리뷰트가 되는 거고 이 공격하다 라는 실행 파일이 메서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격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 변수와 함수로 동일시할 수 있어요.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이 변수와 함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트리뷰트랑 메서드 이걸 클래스로 묶기 위해서는 똑같이 클래스로 만들고 그 안에 변수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메서드 만들면 되는데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클래스라고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은 펄슨이라고 하겠습니다. 펄슨은 그냥 클래스명이에요. 클래스 이름이고 이제 뭐 파이썬은 중괄호 없으니까 콜론 찍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 안에서 디파인을 할 겁니다. 디파인 함수 만드는 거죠. 이 클래스 내부에서 만드는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디파인은 이제 이 해당 클래스의 함수를 정의할 거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자, 클래스 내부 함수 여기에는 매개 변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은 아니고 이렇게 셀프라고. 자, 이 셀프라는 매개 변수가 맨 처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규칙이에요. 의미는 나중에 다시 말할 건데 규칙이고요. 클래스 내부에서 만드는 메서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 짓는 규칙인데 보시면 대문자로 시작했죠.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뒤에 또 뭐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 다른 단어가 나올 때는 뭐 표기법 따르시면 되고요. 맨 앞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당연히 콜론이 있죠. 콜론이 있으니까 들여쓰기 해줘야 되고요. 또 메서드 만들 때도 여기서 콜론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해줘야 되고.
이제 지금 실행을 해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그냥 만들기만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제 이 클래스를 사용해야 되죠. 클래스 안에 있는 헬로라는 기능을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원래 클래스 밖에서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 이랬으니까 이것도 함수라고 했고, 자 근데 보면 not defined예요. 정의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유는 이 클래스 안에 있어서요. 헬로라는 함수가 클래스가 감싸고 있어서 얘가 가려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일단 이건 지우고, 사용하는 주체, 그 주체가 이제 객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요. 침, 사람 이름을 침이라고 하고, person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는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변수 정도로 보면 되고, 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객체죠. 객체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림이 시각화했을 때.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이게 침이고 요게 펄슨 객체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리모컨이 있을 거고, 그 리모컨을 눈이 있으니까 넘겨줘서 리모컨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리스트 할 때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스트도 객체였고 이 클래스라는 것도 객체니까 객체 자체가 이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심은 펄슨의 인스턴스 라고 합니다. 인스턴스는 처음 들어봤으면 구글링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클래스라는 걸 사실은 자주 쓰고 있었어요. A는 10 이라고 하고 A를 출력해보면 10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10이라는 값을 필요에 의해서 인트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정수로 그냥 확실하게 한 번 더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그래도 실행해보면 1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거, B는 리스트에 레인지 10까지, 10 전까지, 그리고 B를 출력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레인지인데 안에 10이 써져 있어요. 시작점 안 정했고. 그러면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0 전까지니까 0부터 9까지 나오겠네요. 리스트로. 맞죠?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도 좀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딕트라고 해서 x는 10, y는 20 해놓고 c를 출력한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됐죠? 이것도 딕셔너리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출력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int 10, 리스트 레인지 10, dict x는 10, y는 20. 이거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클래스냐면 이 클래스는 범위가 되게 큽니다. 그 안에 이 클래스 안에 리스트가 있고 딕셔너리가 있고 또 이런 상태예요. 클래스가 상위 개념이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이 객체가
최상위인 거죠. 여기서 클래스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뭐 인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인트랑 리스트랑 딕트를 클래스라고 했는데 이 펄슨처럼 안 만들고 썼잖아요. 맞죠? 이게 안 만들었는데 함수랑 비슷하게 이 프린트처럼 그냥 쓸 수 있고 아니면 만들어서 써야 했던 거 있죠. 뭐 소수 판별기 그런 거 이게 기본 문법으로 제공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겁니다. 아닌 거는 이제 헬로 같은 거 우리가 만들어서 썼죠. 파이썬에서 얘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플롯 라이브러리 그거는 만든 게 아니라 이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임포트해서 쓴 게 전부죠. 실물 파일로 존재하는데 다른 툴을 설치하면 거기서 보여줄 거고요. 파이썬에서만큼은 이제 자료용도 클래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트, 리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감싼 거 이게 하나하나 다 클래스예요. 결론은 이제 얘네같이 그냥 쓸 수 있는 클래스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만든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을 쓰려면 이런 기능을 쓰려면 만들고 써야 돼요. 얘도 이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만든 이 펄슨 클래스도 나중에는 객체가 돼요. 여기 객체가 될 건데 이 클래스는 객체 설계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객체를 만들면 이 내부같이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죠. 네, 여기서 만든 이 펄슨이라는 클래스는 얘를 보고서 만든 거예요. 얘를 보고서. 그러면 이거는 잠깐 지워두고 이러면 설계도만 있는 거고 이러면 연결된 객체가 있는 거니까 설계도 보고 만든 객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객체를 쓰는 주체는 침이에요. 침. 그러면 이 주체도 있으니 기능을 쓸 수 있겠죠. 잘 나오죠? 이유는 이 침에 연결된 객체 펄슨이고요. 이 펄슨은 이런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 설계도의 내용이 이 헬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헬로 쓰는 거는 안 됩니다. 뭐라고 해요? 주체가 없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능을 쓰려면 점 어쩌고인데 이것도 했던 거예요. 뭐 리스트 할 때 추가하는 거 리스트 기능을 추가할 때 썼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어펜드 썼던 거 기억나시죠? 빅점 어펜드 하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11 그러면 11 추가되잖아요. 맞죠? 이 점 어펜드랑 점 헬로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 어펜드는 미리 약속된 기능이라면 이 헬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뭐 하이라고 출력할 거야 라고 설계도에 적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이 취미라는 변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펄슨이라는 객체가 나오는데 이 펄슨 안에는 리모컨이 있죠.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펄슨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설계도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설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가 이 변수 안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리모컨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펄슨이 객체가 되는 건데 이 안에는 헬로라는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이라고 출력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하이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이런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침에게 일을 시킨다고 보면 돼요. 보시면 이제 침, 이거는 펄슨 객체라고 했을 때 여기 침이 리모컨을 누릅니다. 리모컨을 누르는데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헬로, 이 버튼을 눌러서 이 헬로라는 기능을 작동시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두 줄 만에 일어난 일인데도 조금 실제로 말로 해보라고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최대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서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던 클래스도 존재하는데 이 사용법이 조금 다른 것 뿐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이거 하기 전 내용에 이미 설계도가 어딘가에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스트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 여기에는 뭐 어펜드 만든 적 없는데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펄슨이라는 건 사용자 정의 객체, 다시 사용자 정의 클래스가 되는 거고, 이 int는 내장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내장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했듯이 좀 더 연장해서 보자면 타입 기억나시죠? 타입 어떤 자료형인지 알아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는 자료형도 객체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관리가 더 쉬워지는 거고, 그게 빅데이터나 뭐 머신러닝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예요. 다른 거로 못한 게 아니라 편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객체로 처리돼서 별도의 행동을 하지 않아도 통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좀 적용해보자면 침의 타입 뭐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침의 타입, 자, 이 타입 C는 내장 클래스인 이제 딕셔너리지만 사용자 정의 클래스라고 가정했을 때 이 C는 뭐 보고 만든 거죠? 뭐 보고 만들었을까요? 딕셔너리라는 클래스를 보고 만들었는데 이름이 이거겠죠? B는 리스트를 보고 만든 거고요. A는 int를 보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해보세요. 적용. 침은 뭘 보고 만들었을까요? 뭐 보고 만들었냐면 이 펄슨이에요. 왜냐면 침에 연결되어 있는 건 펄슨 객체고, 연결되어 있는 펄슨 객체는 이 펄슨 클래스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펄슨이라고 나오죠.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원래 있던 거랑 만들어서 쓰는 것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이 클래스, 펄슨 클래스는 클래스를 정의한 거죠.
그 안에는 뭐 헬로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 한 줄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이 sim.hello 얘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눈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스턴스 같은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개념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처음 하면은 어렵고요. 뭐 자바나 뭐 C++ 이런 거 했으면 이해하기 쉽고요. 어려운 이유는 직접 눈앞에 놓고 보지 않는 이상 어렵기 때문이고, 그래서 뭐 이제 객체를 지정할 때 객체가 되는 겁니다. 지칭할 때 객체가 되는 겁니다.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는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 이거 당장은 몰라도 되고요. 인스턴스나 뭐 오브젝트 이런 단어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A를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range 10, 그리고 B도 리스트로 만들어 볼 건데 20으로, 그리고 A와 B는 객체다. 자, 이럴 때 A와 B는 객체다. 맞는 말일까요? 쉽게 말하려면 맞는 말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 두 줄을 썼을 때 상황 그림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A와 B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객체이자 인스턴스다 라고 봐도 되는데, 이 내용이 어렵다면 스킵하셔도 되고요. 클래스를 다시 정의한 걸 보자면, 이제 클래스 이름까지 만들었는데 이 안에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장에 뭐라고 하죠? 빨간 줄. 자, 이럴 때는 패스 쓰면 돼요. 패스. 나중에 만들겠다가 되는 거죠. 셀프 써주고, 이렇게. 자, 클래스 내에서 이 메서드 정의할 때 매개 변수로 셀프 써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서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헬로 말고 하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얘도 하이라고 해주고, 아니,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셀프.헬로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도 마찬가지로 이 셀프라고 매개 변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클래스 안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건 떼어주고, 위에서 만들었던 걸 토대로 펄슨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침점 하이. 자, 그러면 이 침에게 하이라는 기능을 시키면 뭐라고 할까요? 헬로라고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상황을 그려보자면,
이 상황 침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펄슨 객체가 있겠죠. 펄슨이라는 객체가 있고 또 이제 여기 안에는 뭐 리모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기능이 두 개 있죠. 여기에 헬로, 하이 각각 있죠. 헬로랑 하이, 여기는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헬로, 하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이 상황이에요. 딱 여기까지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의 리모컨, 여기 안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원격 조정 가능하니까. 그래서 각각 버튼은 헬로랑 하이가 있고요. B.점 어펜드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이 어펜드, 점 어펜드는 B랑 연결된 객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스트의 기능을 쓰겠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이랑 연결된 객체 펄슨의 기능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 하이 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하이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하이에서 보시면 뭐 헬로를 실행하겠다잖아요. 맞죠? 이 한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 셀프 점 헬로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 셀프 점을 붙여주면 다른 메서드나 이제 속성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셀프란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이에요. 이것도 헷갈리니까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이 리모컨은 셀프다. 아시겠죠? 이거 자바로 치면은 디스인 거 아시죠? 자바로 치면 디스고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의 이름을 파이썬에서는 셀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건 하이에서 이 침이 하이 버튼을 누르면 이 셀프를 거칩니다. 셀프를 거쳐서 헬로라는 메서드를 실행해요. 그래서 이 결과에 헬로가 출력되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면서 익숙해지면 되고요. 해서 이것도 한번 써드리자면 여기서 하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을 실행하고 싶을 때 셀프 사용, 이 부분을 나타낸 말이에요. 이렇게 이 내부에 있는 리모컨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외부에 있는 리모컨으로 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간다든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이게 클래스에 대한 기본 내용인데, 자, 이 페이지 자체 제가 쓴 거 있죠? 이거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페이지 자체를. 그래서 링크 복사하고 클래스 사용하기.
새로 고침 해보고, 이거 한번 새로 고침해서 확인한 다음에 링크 잘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